자, 양명고등학교 거 기출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뭐 f'(x) 구해주시면 3x 제곱 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자극한 계산하시면 이렇게 0으로 갈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나올 거고요. 1에 대한 오극한 계산하시면 1 이렇게 나올 거라서 0 더하기 1 더하기 1 하시면 답은 2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뭐 함수 계획하는 기본은 대입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a는 6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유리화해서 계산해 주시면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는 루트 x 더하기 6 더하기 2가 합쳐지게 되겠고요. 분자에 올라가 있는 건 x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니까 x 더하기 2가 약분이 되게 된다면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4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 얘가 b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3 이렇게 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은 뭐 4라고 하는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f의 2025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f의 2025를 순차적으로 쭉 빼서 계산하면 결국엔 f1과 똑같은 거고요. 위에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연속 조건을 써야지 되는 건데 2 넣어줬을 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위에다 2 넣고요, 아래다 2 넣었을 때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함수를 작성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조건에서 주기가 4라고 나왔으니까 f0이랑 그냥 f4랑 똑같다, 요거 이용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아래 있는 거에서 b가 5라고 나올 거라서 뭐 위에다 넣어주시면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하면 답은 2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5번으로 갈게요. 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뭐 이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죠. 그래서 뭐 f0이랑 f3을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죠. 뭐 0 넣어주시면은 k-5 그리고 3 넣어주시면은 k 플러스 19, 요게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9에서부터 k가 5 사이에 있고요. 뭐 정수 개수 구해주시면 23개,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6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유형정리에서도 한번 했었고 뭐 다른 학교 기출문제에서도 조금 나왔었던 건데 뭐 편값 정리예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이 5라고 나왔고요. f7의 최소값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7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분의 f7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왜 이걸 하냐? 7 구해야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인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얘랑 f'의 어떤 c값이 똑같은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얘는 분모에 있는 거 8 이렇게 될 거니까 8분의 f의 7 그리고 f의 마이너스 1은 5가 될 거라서 마이너스 5가 f'의 c, 그리고 얘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것만 이용하시면 결론적으로 f7이 어떻게 된다? 뭐 8 넘겨주시면 24고요. 더해주시면 2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됩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그럼 f'x의 부호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문제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실수 a의 최대값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수 전체 범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분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건 맞지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따라서 f'의 x를 구해주시면 얘는 3x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2의 2a 제곱 마이너스 7a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판별식 4분의 d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뭘 써주시면 되겠다? a에 관한 2차식이죠. 2차 부등식 계산하듯이 계산해 주시면 0에서부터 3 사이에 있는 값이 될 거서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8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합답형 문제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혹시나 뭐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를 틀린다면 얘기는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fx, gx의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뭐 답은 2번입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 보시면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면 절대값도 연속이다. 뭐 당연히 맞겠죠. 절대값 취한다고 해서 뭐 절대값 취한다라고 이거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연속이면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뭐 잘라져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요걸 갖다 절대값 취하면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는 건데 그거 뭐 어디 뭐 뜯어가지고 다른 데다가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로 이제 대칭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연속 불연속이랑은 사실 관련 없이 그냥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fx의 전체 제곱이 x 이퀄 a에서 연속이면 fx도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요거는 뭐 반례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선은 뭐 fx를 내가 요렇게 한번 반례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랑 마이너스 1,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fx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나와? 그냥 1이라고 하는 함수 나오죠. 그러니까 상수함수기 때문에 연속인데 fx는 0에서 연속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fx랑 gx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이면 더하기도 불연속이다. 뭐 단적인 예시로는 요거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fx가 x분의 1 그리고 gx가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 이퀄 0에서는 불연속인 건 맞잖아. 근데 두 개를 더하면 0이 될 거기 때문에 디귿은 맞지 않은 말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 얘기할 만한 게 없습니다. 뭐 fx는 x 이퀄 a에서 연속이고요. gx는 여기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합성을 했을 때 뭐가 달라져? 정의역이 이제 치역으로 바뀌게 되는 그 과정만 요걸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뭐 합성함수도 당연히 연속이 될 거라서 리을이 맞는 답. 따라서 니은 디귿은 안 되고요. 기역과 리을이 정답이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가 약간 뭐 갑자기 뭐 좀 어이없게 나온 거긴 한데 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만족시키고 f'의 1일 때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평균 변화율과 관련된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을 요렇게 바꿀게. 요렇게. 뒤에 있는 거는 요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되면은 뭐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1이기 때문에 굳이 뭐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곱하기 나누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k 값으로 일정하다 그랬잖아.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그래프 안에서 두 개의 점을 잡아서 직선을 연결했는데 그게 그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근데 평균 변화율이 일정한 애는 뭐밖에 없어? 1차함수밖에 없어요. 1차함수, 왜냐면 기울기 어디 잡아도 다 똑같은 건 1차함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fx는 몇 차함수다? 1차함수다. 그러니까 f'의 1이 2라고 얘기하는 건 1차함수, 그러니까 기울기가 2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고요. 답은 5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뭐 되게 좀 어이없었던 것 같아요. 어이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형태가 뭐 일정한 거 두 개를 뺀 거잖아, 맞지? 아마 많이들 노력했을 겁니다. 뭐 왼쪽으로 넘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되게 노력을 했을 건데 이렇게 봐주니까 분모에다가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법 공식이든 평균 변화율이든 뭐든지 간에 a-b분의 fa-fb 요 형태 되게 많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뭐 이것도 조금 특이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좌표 평면에다 갑자기 안 주고 그냥 도형으로만 주셨습니다. 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기 수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결국에는 만약에 좌표 평면이었잖아 얘들아. 그러면 제가 뭐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도형이기 때문에 그냥 저거 그대로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형태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P가 A라고 하는 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난해했을 것 같은데 나는 뭐를 미지수로 둘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T라고 둘게요. 그러면 P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T라고 하는 애가 어디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0으로 가까워지는 것과 똑같지. 왜? P가 A로 가까워지는 건 그 두 개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다는 거고 우리가 T라고 놨었던 그 미지수가 0에 수렴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둘 수 있겠다? 1-t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주시면 P에서 P'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1이 될 거고요. 요 P'의 길이는 뭐가 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주시면 요 길이는 루트의 2t-t 제곱이라고 써 주실 수가 있다는 거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를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PP 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다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겁니다. P 프라임의 길이의 제곱은 OP 곱하기 PQ다. OP 곱하기 PQ다. 요거 기억나죠? 다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넓이 이용해서 계산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이게 가장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PP 프라임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해놨었던 ET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OP의 길이는 우리가 아까 얼마라고 구해놨어? 1 마이너스 T 이렇게 구해놨고 PQ의 길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니까 PQ.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린 뭘 구할 수 있겠다? PQ의 길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PA의 길이는 우리가 애초에 T라고 놨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2라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아마 요거 못 찾았으면 시간 되게 오래 걸렸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매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얘들아 도형으로 나오는 문제를 무언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나 무언가가 있었으면 내가 정말 미친듯이 연구해서 너희들한테 알려줬겠지. 없어. 인수분해도 그렇고 도형도 그렇고 결국엔 보조선이나 어떤 것도 어떻게 풀어야 되나 다 내 눈에 보여야지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 틀렸다고 되게 막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또 스킬로 보고 다른 문제 풀 때 적용시켜서 또 풀어보고. 오케이? 정 힘들 것 같으면 나온 거 다 푸세요. 나한테 달라 그래서 다 푸세요. 알겠죠?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1번 문제도 뭐 이거 왜 이렇게 쓰는지 난 개인적으로 이해도 잘 안 가는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뭐 마이너스 3의 우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냥 요것만 잘 바꿔놨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어디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그 부분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얘들아 gx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따로 그냥 쓸게요. 오른쪽에 있는 그 정의역을 나타내는 거를 그냥 요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심지어 제가 인수분해도 잘 되어 있어요. 인수분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렇게 바꿔놓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의 우극한은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 당연히 아래다가 마이너스 3 넣으셔야 되는 거겠죠. 1에 대한 우극한은 어디다 넣어야 돼? 당연히 위에다가 넣으셔야 된다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아래다 넣고 위에다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 f의 마이너스 3 더하기 2에다가 얼마를 더한 것과 똑같다? f1 더하기 5를 더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뭐 fx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약간 좀 어이없이 그냥 계산하면 되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합성하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2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좀 어이없는 문제라고 좀 해야 될까요? 되게 당황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옛날 좀 스타일이긴 했어요. 한 17년도, 8년도 내가 강사를 한 지 한 3년, 4년 정도 됐을 때쯤에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나왔다 들어갔다 했었던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는 그냥 fx를 작성하고 무언가 계산하죠. 그 공식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항등식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우선은 뭐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 0,0 이랬으니까 그럼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로 놔야 되겠구나 뭐 맞는 생각이에요. 뭐 절대로 틀린 건 아니긴 하거든.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였냐면 여기서의 접선이 여기서의 접선과 일치한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거면 나는 요렇게 할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x 곱하기 fx 위에 있는 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미분해가지고 1 넣어주시면 f'1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접선의 방정식 작성하는 거 얘네 두 개를 이렇게 그냥 작성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미지수 끼고 하는 거야. 얘네 두 개가 서로 뭐 해야 돼? 똑같다며. 그러면 누구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0가 f'의 1 더하기 2랑 똑같다고요. 그럼 두 번째로 또 누가 똑같겠어? 요거 다 전개해 주시면 뒤에 붙어가지고 나가는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얼마여야 된다? 얘가 0. 따라서
F'1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걸 내가 좀 큰 글씨로 적으면 첫 번째 F0은 0이죠. 왜? 0,0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F1은 2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F'의 1 얼마야? 0이야. 그럼 그 위에다 넣어주시면 F'0은 얼마야? 2예요. 뭐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건 없고요. 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이용하면 fx를 뭐라고 줄 수 있겠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그냥 d가 안 적혀 있고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다음에 1 넣었을 때 2 나오고요. 프라임의 1이 0이고요. 프라임의 0에 2네. 그러면 a 구하고 b 구하고 c 구하고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문제였어요. 되게 옛날스러운 문제고요. 뭐 예전에 한번 우리가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접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교묘하게 바꿔놔가지고 그걸 뭐 어떤 항등식이나 뭐 관계식 형태로 이용하는 것들이 정말 간혹 나왔는데 그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뭐 요거는 내가 뭐 매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뭐 가족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x가 5로 가까이 갈 때니까 뭐 분자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f의 5가 얼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15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나조건에 요거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1과 3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얼마랑 얼마다? 마이너스 1이랑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요거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a를 그냥 뭐 얼마라고 특정하지 않고 분모에다가 a를 넣었을 때 얼마가 된다? 0이 되죠. 그럼 분자에다가도 a를 넣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0이 되어야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조건에 이제 a에다가 분자에 x에다가 a를 넣어주시면 a의 fa 마이너스 3a가 얼마다? 0입니다. a를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모든 원소 a라고 그랬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과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0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거고, 그러니까 f3이 얼마라고 그냥 우리가 알 수 있겠다? 미안해요. fa가 얼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다? 3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이 a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래? 마이너스 1과 3이라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f-1도 3, f의 1도 3, f의 3도 3이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다? fx-3이라고 하는 애는 k의 x 더하기 1에 x-1에 x-3이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족권에 f5 넣었을 때 15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 주시면 최고차의 개수 k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계산해 주시면 f5는 마이너스 45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였습니다. 14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노가다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딱 보시면 알겠지만 K에다가 1부터 내가 뭐 시그마 가르쳤을 때도 얘기하긴 했지만 얘들아 시그마가 잘 안 보이면 뭐 하라 그랬죠? 그냥 대략적으로 넣어보면 좋다. 대략적으로 그냥 넣어보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의미하는 거는 뭐 앞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이 달려있긴 한데 K에다 1 넣어주시면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의 K제곱은 뭘로 바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계속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의 맨 앞에 거부터 쓸게요. 그럼 리미트 마이너스의 리미트가 아니죠. h분의 f의 그냥 1 플러스 h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h분의 f의 1 플러스 2h가 될 거고, 세 번째는 h분의 f의 1 플러스 3h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짝수일 때는 그냥 플러스 하셔가지고 쭉쭉쭉 가셔서 마지막에 12인 거니까 그냥 h분의 f의 1 플러스 12h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뭐야 얘들아? 시그마 없어지고 그냥 미분법 공식이거든. 근데 이제 미분법 공식으로 써먹으려면 뭐 해야 돼? 여기다 얼마 넣어야 되는 거야? 그냥 똑같이 얼마 넣어야 돼? f1을 빼주셔야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f1을 다 빼도 돼 얘들아. 그냥 요렇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요거의 h.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뭐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의 플러스의 h분의 f1 해준 거잖아, 맞지? 근데 뒤에 붙어 있는 거에다가도 내가 뭐 할 거야? h분의 f의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할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랑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때문에 뭐 될 거라고? 그냥 상쇄될 거라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근데 얘가 짝수 그러니까 두 개씩 상쇄가 되겠지.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지막 것까지 뭐 달아주시면 돼. h분의 f의 1 플러스 12h 마이너스 f1 이렇게 그냥 달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다 뭐야 얘들아? 그냥 미분법 공식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f'1 플러스 2f'1 마이너스 3f'1 이런 식으로 쭉 적어주시면은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냥 그겁니다. 뿔마 이렇게 될 거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혹시나 이렇게 푼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칭찬할게요. 미분법 공식 우리 그거 하세요. 그거 이름이 로피탈 얘들아. 로피탈 해. 분모 미분하면 다 1되잖아 맞지? 그럼 첫 번째 거 뭐야 그냥 이거야. 두 번째 거 뭐가 되겠어? 이거 아니야? 손미분해갖고 2 튀어나와야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해 H반에서 미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 뭐 하면 돼? 다 대입하세요. 그럼 똑같은 값 나오겠지. 오케이? 나는 학원 선생님이잖아. 너희들 성적을 내야 되는 사람이잖아. 우리 성적 잘 내려고 다니는 거잖아. 너는 뭐 수학적으로 대단한 사람 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야? 아니잖아. 이번 시험 들어가서 로피탈을 좀 난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 내가 처음에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제발 정석적으로 좀 풀라고 매번 얘기했었잖아. 로피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내신 시험 볼 때 제 시간 짧잖아. 50분이잖아. 정말 그 한두 문제를 2분 3분 풀 거 30초 내로 풀 수 있으면 그게 합쳐져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그 고단도의 문제를 건드려보고 특히나 논술형까지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로피탈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마 생각이 잘 안 났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대신에 이제 앞으로 공부하거나 다른 것들 풀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5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자, 뭐 갑자기 극한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절대값 저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당연히 왼쪽보다는 오른쪽 그러니까 절대값 a-2라고 하는 걸 기준점으로 해서 푸는 게 더 좋겠지. 왜냐면 x는 미지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만약에 2보다 더 크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절대값 x 요렇게 그리고 마이너스가 요렇게 그냥 요렇게 2보다 더 큰 거니까 플러스로 나와야 돼서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는데 a가 얼마야 지금? 2보다 더 큰 숫자 아니야? 잘 모르겠으면 그냥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a가 3이라고 치자. 그럼 x가 2로 가까이 가는 극한을 계산하는 건데 앞에 붙어있는 x자리에다가는 얼마를 넣을 거야? 2의 근방에 있는 숫자들만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얼마 아니면 1.9 얼마 정도 되는 숫자만 넣을 거잖아. 걔는 확연하게 누구보단 작어? 3보다는 더 작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얘도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마이너스를 요렇게 달아 주셔야 되는 거겠지. 2 넣고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거든. 마이너스 4분의 1.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얘가 이제 16분의 b라는 거잖아. 그럼 b가 마이너스 4인데 a, b가 둘 다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 a가 2인 경우도 한번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죠. a가 2인 경우. 그러니까 뭐 그냥 2인 경우는 그냥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렇게. 왜냐면은 뒤에 붙어있는 a에다 2 넣어주시면 그냥 0대가 없어지는 거잖아. 요거 뭐 우극한 정확한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극한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순이고요. 세 번째 a가 얼마보다 작아야 돼? 아이고 0이 아니라 2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뒤에 붙어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둘 다 이제 뭐 양수로 나오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계산해 주시면 b가 4라고 나와서 a는 1, b는 4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a가 얼마인 거밖에 없어? 1인 거 말고는 없거든. 자연수였으니까 이때는 그냥 1 넣고 계산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얘들아 절대값 그냥 미분하는 경우 있니? 없죠. 절대값 그냥 계산하는 경우 있니? 없습니다. 무조건 뭐 해야 돼? 그 절대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기본이거든. 그 다음에 계산은 뭐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래 있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진짜 100번 1000번 얘기했었던 그런 문제잖아. 야 16번 문제 심지어 객관식 마지막 문제 아니니 이거?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진짜 개꿀로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이거는 그냥 툭툭툭 해갖고 그냥 끝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지금에 와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 좀 할게. 진짜 나중에 모의고사 정말 많이 나오니까. 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 함수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요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x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y는 k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긴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겠어?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는 있어 없어? 없죠. 쭉 올라와서 k가 0이 됐을 때는 몇 개? 2개의 교점이죠. 요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몇 개야? 총 4개. 쭉쭉쭉 올라가시다가 요 꼭지점 좌표, 그러니까 원래 꼭지점의 좌표가 뭐 2, 얼마 이렇게 됐을 건데 그 양수로 바뀌면 그때, 그러니까 4가 될 때겠죠. 4일 때는 3개로 바뀌었다가 4보다 클 때는 다 뭘로 된다? 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fk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k가 4보다 더 크면 몇 개야? 2개. k가 4일 때는 몇 개야? 3개. 0에서부터 k가 4 사이에 있을 때는 몇 개야? 다시 4개. 그 다음에 k가 0일 때는 몇 개야? 2개. k가 0보다 작을 때는 몇 개야? 1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했으면 사실 다 푼 거거든. 왜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fk는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불연속이죠. 근데 지금 gx를 뭐라고 했어 얘들아 우리? 최고층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연속과 불연속이 곱해졌을 때 연속이 무조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불연속이 가지고 있는 불연속 점에서 연속인 애가 얼마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다. 따라서 gx를 그냥 뭐라고 작성해버리면 되는 거야? x에 x-4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이거 문제 FK 작성도 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신보로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FK도 작성 안 하고 바뀌는 경우가 0이랑 4밖에 없구나 해갖고 그냥 GX 작성하고 답 내고 끝내야 되는 문제야. 제발 좀 알겠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이너스 16이 답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논술형 1번은 뭐 딱 봐도 조임 정리였죠. xfx인 거니까 뭐 x제곱 더하기 1 나눠주시고 x 곱해주시면 4x제곱 마이너스 3x의 x제곱 더하기 1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xfx 그 다음은 4x제곱 더하기 2x의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가운데 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왼쪽 오른쪽이 다 얼마다? 4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답은 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당황을 좀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뭐 선생님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맞긴 한데 그 우선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뭐 어떤 함수여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전에 연속이어야 돼, 불연속이어야 돼? 연속이어야 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다가 그러니까 뭐 정확한 혹한 함수값 이용해 주시면 위에 있는 거에다 2 넣고요. 첫 번째 연속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2랑 1 더하기 m 더하기 1이랑 똑같다. 따라서 m 더하기 1은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봐 주시게 되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가 y절편이 1이고요. x절편도 x절편은 마이너스 1인 함수잖아.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2를 지나고요. 1이라고 하는 점에서 2를 지나고요. 요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요점좌표가 이제 1일 때 여기 나와 있는 요점좌표는 얼마가 될 것이다?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차함수는 아래로 블록한 형태가 되는 게 맞잖아. 맞지? 근데 어디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항상 증가 아니면 감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줄기만 있어야 된다고. 실제로 따져봤을 때 그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구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돼? 1보다 더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꼭지점이 더 왼쪽으로 빠져 있어야 된다. 1보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m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m-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m이 최소니까 마이너스 2고요. n은 3. 따라서 마이너스 5라고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오랜만에 봐서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9번 미안해요. 논술형 3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이 문제가 뭔지. 아마 다들 엄청나게 식을 많이 썼을걸? 괜히 도전했다가 시간도 오래 썼을걸?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맞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무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 잡아먹으려고 나온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뭐 gx가 아래처럼 생겼네. 뭐 다 넣어서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gx가 뭐여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미분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야? 우선은 연속이라고 하는 조건은 당연히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A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고요. B에서도 연속이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에다 A 넣었을 때 똑같다. 그러니까 연속 조건 이용해 주시면 FA가 C-FA다. 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EFA는 얼마다? 뭐 C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에다 B 넣었을 때도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C-FB는 D 플러스 F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C-D는 EFB구나. 근데 뭐 되냐? 뭐 되니? 아니 뭐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연립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G'X를 구해주시면 오른쪽에다 범위는 안 적을게. 그냥 미분할게요. 뭐 F'X 될 거고 마이너스 F'X 될 거고 F'X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똑같이 이제 A 넣고 뭐 B 넣고 해서 계산하시면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F'A가 0이고 네 번째로 F'B도 얼마다? 뭐 0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요거예요. 오케이? 이겁니다. 근데 지금 fx가 애초에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F'X를 한번 써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18x에 플러스 15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3 앞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3 앞으로 묶어주시면 x-1, x-5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랑 b는 얼마다? 그냥 1이랑 5예요. 1이랑 5예요. 당연히 b가 오겠지. 왜? b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그거 위에다 놓고 계산하시면 그냥 c랑 d 다 나옵니다. 그래서 a는 1, b는 2, b는 5, c는 14, d는 64. 이렇게 그냥 계산해 주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뭔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뭘 도대체 평가하려고 이 문제를 냈을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 걸까? 굳이 이걸로 물어봤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습니다.